계엄령의 여파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지, 얼마나 지속될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느냐, 물러나지 않느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정도 되니까 이런 계엄령을 국민들이 막아냈다. 이런 또 안도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의 또 시나리오라든지, 특히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하게 좀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계엄령을 좀 선택을 했고, 앞으로 좀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경제는 좀 언제쯤 좀 안정화가 될 수 있을까? 언제 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시작할 텐데요. 구독, 좋아요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 대선 때 해리스가 이길 것이냐, 트럼프가 이길 것이냐 도박을 진행을 했었던 해외 베팅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리서치가 올라왔고요. 이제 해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것이다. 48%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0% 가량 최근에 상승한 모습인데, 더 상승하게 될 전망이고, 더 마음 아픈 부분은 우리나라가 참 이제 조롱의 좀 대상이 됐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바보이지만 내 인생에 가장 쉬운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탄핵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뉴욕타임즈에서는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계엄령을 가지고 마셜로우 계엄령이 끝났다. 이거 좀 대서특필을 하고, 일론 머스크도 지금 국회에서 또 어려운 또 길을 뚫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계엄령을 끝내겠다에 대한 의지를 하나씩 초록불로 켜기 시작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와우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어쨌든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의 좀 구경거리가 된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쉽게 끝날 계엄령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를 했느냐. 일단 뭐 여러 가지도 있죠.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뭐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고, 뭐 명태균 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뭐 요거는 일단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저도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어쨌든 공식적인 계엄령을 선포를 했을 때 얘기했었던 종북 세력 척결이라든지, 뭐 대한민국이 종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만 좀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야당이 예산안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죠. 자, 그러면서 국가 신용 하락 우려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번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자세하게 좀 뜯어보게 되는 하나의 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으로 윤석열이 직접 추진했었던 뭐 원전이라든지 SMR이라든지 같은 얘기긴 하지만 요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전액 삭감을 시켜버렸고요. 민주당 쪽에서. 자, 반면에 윤석열 쪽이 아니라 문재인 이재명 때,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이 추진했었던 그 법안들, 신재생 에너지, 뭐 새만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대한민국의 뭐 정치를 하고 싶은데 이 민주당이 증액을 안 해주고, 오히려 지금 대왕고래, 석유 문제, 원유 문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삭감을 시켜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종북 세력이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사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대통령실 그리고 검찰 특경비 특활비 모두 다 영원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8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예산이 빵원이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계엄령을 열었다라고, 사실 뭐 합리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은. 자, 그리고 뭐 요런 내용들도 있었죠. 간첩죄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내용에 부정적으로 돌변을 했다라고 하면서, 요것도 민주당에서 간첩죄는 확대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럼 기각을 시켰다는 거는 결국 이제 발의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발의가 왜 됐냐.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이걸 북한에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분노를 분출시켜라. 최근에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거든요. 이 민주노총이 간첩이었다. 그런데 그 지령 내용이 뭐였냐면,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분노를 분출시켜라, 뭐 시위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죠.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간첩죄 확대해라 뭐 이런 지시가 있었겠죠. 근데 요걸 누가 민주당에서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뭐다? 민주당이 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본인의 예산 삭감까지 들어가고, 본인의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본인이 계속 욕을 먹고 있으니까 뭐 심리적으로 많이 좀 흔들렸나 봐요. 그렇지만 어떻게 종착지가 계엄령인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겠죠. 이유가 어땠는지 간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더 흔들리게 되는 촉매제가 된 건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환율이 미친 듯이 상승을 했다.
벌었다라는 거. 1,430 원까지 갔었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 기준금리를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낮췄잖아요. 낮추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금리 차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금리 차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3%, 미국의 경우는 4.5%라고 하면, 자,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에다가 놓지 왜 우리나라 저금리 시장에다 돈을 넣냐 이거죠. 자, 미국 은행에만 돈을 넣어도 1.5%의 거저 수입이 생기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 금리를 낮추면서 그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더 우리나라에 투자할 메리트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통과를 시켰냐? 지금 내수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내수가 돌아야 일단 뭐 당장 살아야 앞으로 경제를 이끌지 않겠냐, 여기까지도 오케이였어요. 지금 내수 시장이 살아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경기를 더 어지럽게 만드는 결과를 낳아버렸다라는 거. 환율 때문에 지금 외환 보유액이 지금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엄청나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속도가 되게 가파라지고 있거든요. 왜? 환율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똑같이 결제를 하려면 결국 환율이 저렴해야 달러를 조금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달러가 비싸지면 더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고, 이게 1,500 원이 넘게 되면 대한민국이 진짜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500 원이 넘어가는 순간 이제 외환 보유의 그 속도가 감당할 수가 없다. 유출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다. 자, 이게 좀 가속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아무리 계엄령이 종료가 됐어도 대한민국이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나라다라는 인식을 외국인들한테 심어주게 된 거고, 환율이 당연히 원화를 팔기 시작하면 떨어지잖아요. 계속해서 원화가 팔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화 보유하기 싫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우리가 어디 뭐 브라질 돈 생각을 해봅시다. 브라질 계엄령이 있었으니까 브릭스 때 브라질에 투자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자, 근데 왜 브릭스 투자한 그 상품들이 전부 다 망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브라질 화폐 가치가 똥이 돼서 그렇습니다. 왜? 계엄령 때문에. 계엄령을 하고 나서 브라질 화폐 가치가 똥이 돼 버리니까 아무리 수익률이 70% 80%여도 원화 가치가, 그 브라질 화폐 가치가 바닥을 쳐 버리니까 전부 다 손실을 봤거든요. 물론 그런 계엄령도 종료되고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화가 계속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원화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로 바꾸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흐름들이 가면 갈수록 결국 원화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죠. 자, 너무나 당연하게도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데미지를 입었고, 해외에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베팅을 하는 요 지수, ETF 상품도 데미지를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포스코, 실제로 상장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ADR이라고 해서 실제 기업이 상장은 아니지만 동일한 역할을 하는 증서입니다. 이 증서가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4.36%로 종가 마감을 했어요. 최저는 마이너스 7%까지 도달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한, 사우스 코리아의 ETF 상품 마이너스 1.64%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요것도 최저 4%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쿠팡은 특히나 우리나라 내수 기업이잖아요. 대표적인 내수 기업인데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계엄령을 보고 정말 쇼크를 받아가지고 해외든 국내든 가리지 않고 지금 가치가 절하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지금 상황이 수출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스웨덴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 국가들 간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가 됐고, 한일 정상회담도 어떻게 될지 지금 오리무중으로 빠졌습니다. 왜냐면 이 정상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굳이 지금 올 이유가 없잖아요. 탄핵이 안 되거나 아니면 탄핵이 됐을 때는 다음 대통령과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와 가지고 뭐 싸바싸바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은 해외 국가들 간의 외교 자체가 단절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이 지금 방한에 있어요.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이 방한을 했는데도 계엄령이 터졌다라는 거는, 지금 스웨덴 총리가 한국 왔다가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떻게 알고 못 갑니다, 이래 버리는 거잖아요. 총리들만 위험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행객들도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면 전 세계 국가에서 지금 미국, 일본, 영국 대표적으로 지금 여행 위험 국가로 우리나라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를 전부 다 지금 전 세계로 쭉쭉쭉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또 이 여행사 쪽에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이 되면 비행기 표를 아무런 제약 없이, 이거는 조항입니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취소를 하거나 일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항공사에도 분명히 타격이 있을 거고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이 대사관들에서도 지금 사우스 코리아가 적색 경보다 이렇게 경고를 전 세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방문객들 물론 높다라고는 못하겠지만 다시 한번 또 우리나라 뭐 K-뷰티라든지 K-팝이라든지 K-화장품 뷰티죠. 죄송합니다. 요런 것들을 가지고 좀 위상을 쌓아가고 있는 와중에 국가 이미지가 거의 바닥이고 실추가 되는 지금 그런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계엄령이 그리고 21 세기에 현실적으로 계엄령이 발의되기가 어려운 그 이유, 무리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은 미국에 사전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은 뭐 해제 결의를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입장을 하지만 한미 동맹에도 분명히 영향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계엄령을 해버린 거니까. 자, 이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도 있었던 내용인데 이 계엄령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을 패싱할 수가 없어서기도 하고 결국은 국회에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끝날 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박근혜도 안 하고 그냥 탄핵을 당한 거예요. 근데 탄핵을 당할 거면 당하던가 굳이 계엄령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박살이 난 현재 상황인데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쨌든 100년 만년 지속될 건 아니니까 언제 회복될까를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과거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와야 될 텐데 결국은 이 사태가 수습이 되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과거에 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는 좀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16년도 그 당시 차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스닥이고요. 코스피를 좀 가지고 왔는데 국정농단 사건 때 급락했었던 주가가 결국은 좀 반등을 했었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12월에서 1월 사이에 좀 반등을 시작을 합니다. 요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요. 그 전까지 불확실성,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엄청난 이탈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당시에 경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경기 호황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런 이탈을 보여줍니다. 한 국가의 수장이 그대로 가느냐 교체가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보다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탄핵 여부는 또 언제 결정이 되느냐. 탄핵 소추안까지는 그래도 국회에 제출이 됐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말 그대로 소추안입니다. 그럼 이게 헌법재판소로 또 넘어가야 되고 또 어느 절차를 가져서 말 그대로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하는 또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럼 말 그대로 또 재판이기 때문에 판결을 내야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9인 체제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뭐 민주당 쪽에서 또 얘기 또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 3명을 임명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면서 지금 당장은 6인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애초에 안 되죠. 6인 체제인데 어떻게 7명이 참석을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시간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서 어찌저찌 간다라고 하더라도 지난 2016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었던 요 일정들을 보면 12월 3일에 탄핵 발의가 됐고 맨 마지막에 언제 파면이 결정이 됐냐면 2017년 3월 10일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걸렸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지금은 이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헌법재판소 인원들 때문에. 그럼 요 시간이 또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니죠. 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 끝난 시점이 언제였냐면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교 문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전까지는 탄핵의 유무가 결정이 되면 외국인들의 유입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트럼프 2 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 외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태되게 된다면은 뭐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탄핵이 결정됐을 때 들어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동안의 외국인들 이탈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뭐 계속 빠지지만도 않을 거고 결국 안정세가 찾아오면 다시 한번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할 텐데 그 시점이 언제일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FOMC 금리 인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사례에서 찾아봤던 탄핵소추안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좀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 FOMC는 12월 17일, 18일 요 사이에 추가 금리 인하를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페드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씨가 금리 인하 예상을 한 만큼 금리 인하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요. 금리 인하를 하고 지금 당장에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를 좁혀놔야 환율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쪽에 좀 들어올 메리트가 조금이나마 다시 늘어나는 거고, 자,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시중에 돈이 풀린다는 거죠. 그럼 이 돈이 풀렸을 때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투자 쪽으로 가겠죠. 근데 어떤 투자? 메리트가 있는 투자 시장으로 가겠죠. 자, 시장의 바닥을 기고 있는, 근데 성장성은 높은 어디냐? 우리나라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 자체 경제가 흔들려서 주가가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탄핵, 정치 때문에 주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정세로 돌아서게 되면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재집하는 과정에서 이 바닥권에 있는 이 주가가 굉장히 지수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를 가지고 왔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고요. 금리 인상 시기죠. 인상 시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닥에 왔고 이 바닥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특히나 지금 코스닥 쪽에 들어와 있는 예치금이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충분히 군침을 다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들은 심지어 최근 들어 코스피에선 이탈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제조업 지수도 최근에 PMI 지수 발표가 되면서 생각보다 제조업 실업자 적다,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잘 잡히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바닥이네. 왜? 정치. 근데 이것만 해소가 되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요 시기가 온다.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선 요것만 해소되면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가 있겠다. 난관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수출량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뭐 동결이거나 이게 아니라 미세하게나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그 시점에, 정치 리스크가 해소된 시점에 매력적인 시장으로만 남아 있으면 다시 한번 언제 그랬냐는 듯 반등하는,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아서는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길 소원해 보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고 있는 조그마한 이벤트 하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할지 막막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입니다. 공부방이지만 말 그대로 좀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아무래도 계엄령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11,482명과 함께하고 있는 요 주식 공부방인데 1668-5284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만 눌러주시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초대 링크 발송을 해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저를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자기소개를 해 드리면, 저는 첨투자자문의 유정 자문혁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격을 취득을 해서 투자자문사에서 자문역으로 있는 자문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신뢰가 가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찌라시성 정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리고 여러분들 말 그대로 자문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든지 이런 내용들 뭐 리포트 형식으로 이렇게 좀 드리기도 하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뭘 봐야 된다, 아니면 뭐 시황 같은 내용들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또 정리해 드리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정세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180도 바뀔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또 변화와 소외됐었던 기업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위기로 남아 있을지 아니면 기회로 삼을지 아니면 위기를 극복할지는 결국은 여기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소갈해하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만 1668-5284번으로 남겨주시면 뭐 주식 정보방이라든지 뭐 리포트가 됐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이렇게 문자 주시면 우리 참투자자문 투자원의 대행인 분들이 또 친절하게 또 안내 연락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소갈해하지 마시고 1668-5284번으로 구독 남겨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무료로 드린다는 이벤트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희망찬 얘기로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우중충한 얘기 그리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마자 또 다시 한번 좀 우울한 얘기를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하루빨리 좀 안정세를 되찾고 다시 한번 경기 호황기로 돌아가는 우리 금리 인상 시기 잘 버텼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